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넷플릭스에는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죠. 그중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해외 범죄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탑5에 들 만큼 시청률이 높은 실화 다큐. 무려 5년간 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막장의 끝을 달린 한 작품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웬 호랑이가 나와 있어서 동물 다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작자는 결코 이런 다큐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결과는 어쨌든 충격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운동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에릭 구드는 지난 2014년 불법 파충류 매매를 취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사를 매입하려던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가 에릭에게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 보이며 무언가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케이지에 갇혀있던 희귀종 표범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에릭 감독은 미국에서 이 호랑이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독의 눈에 포착된 한 특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사설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던 조 이그저틱. 아주 개성이 강한 꽁지머리에 상당히 거친 언행을 보이는 괴짜 같은 인물입니다. 게다가 무려 2명의 남편을 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지역에선 유명인사였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다른 부분은 그가 직접 운영 중이었던 동물원 GW2. 조는 이곳에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무려 187마리나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1963년 미국 캔자스에서 태어난 조는 어릴 때부터 이런 대형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육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는 건 그의 오랜 꿈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육사인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는데요. 우선 그는 관람객에게 수백 달러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 어린 맹수와 함께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허용합니다. 돈벌이죠. 동시에 동물들을 데리고 이 미 전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끼 호랑이 만지기 같은 행사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냐 싶지만 문제는 돈벌이로 이용된 이 어린 맹수가 6개월이 지나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는 운영상의 문제로 나이든 호랑이들을 가차없이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애완동물로 판 정황까지 드러나죠. 그는 다큐에서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조 이그저틱을 중심으로 다큐를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명받는 인물이 생겨요. 바로 조의 눈엣 가시이자 경쟁자이자 증오하는 인물 캐럴 베스킨입니다. 그녀는 동물보호단체 일명 호랑이 구조대의 대표인데요. 말 그대로 학대받고 있는 대형 고양이과 맹수 구조에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캐럴은 이 조가 새끼 호랑이를 이용해서 돈을 벗고 있고 심지어 강제 교배까지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까발리면서 이건 동물학대다! 라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캐럴은 조와 달리 교양이 있고 또 선한 영향력까지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했지만 다큐팀이 그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숨겨진 과거가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 자신보다 22살이나 많은 연상의 백만장자 남편과 결혼을 했던 전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반전은 그녀의 그 남편 역시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을 교배시켜서 애완용으로 판매했던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캐럴은 과거에 꽤나 적극적으로 그 남편 사업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7년 차이던 1997년 8월 남편은 업무차 코스타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후 그의 차량이 공항 주차장에서 발견이 돼요. 하지만 남편은 영원히 실종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고 동시에 루머도 생겨납니다. 가장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은 바로 캐럴인데 당시 부부가 남편의 여자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또 막 이혼을 운운하던 중에 백만장자 남편이
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던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필 이때 남편이 실종됐던 겁니다. 아내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 실제로 남편이 실종되었을 당시 캐럴은 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금고에 있던 유언장을 빼돌린 사실까지 밝혀지죠. 그래서 나중에 공개된 유언장을 보니까 내가 사망하거나 사라졌을 때 돈을 아내에게 상속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유언장에 내가 죽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라졌다라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까요? 어딘가 이상하죠. 담당 변호사는 자기가 살면서 이런 유언장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이 남편이 캐럴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라는 내용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듯 실종된 백만장자의 유언장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무성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캐럴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산으로 동물을 구조하는 빅캣 레스큐 단체를 설립해요. 그리고 구조한 동물들을 다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설동물원을 운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좋은 사람 같기도 하지만 그 운영 방식을 보니까 또 좀 미심쩍어요. 일단 동물원의 모든 직원들을 100% 자원봉사자로 일궈놨습니다. 여기는 무료가 아니라 입장권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짭짤할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그 어떤 임금도 지불되지 않았죠. 동시에 캐럴은 SNS를 통해서 동물 구호단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막대한 기부금을 벌어들였는데 막상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투명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괴짜인 조를 조명하던 다큐멘터리가 자연스럽게 캐럴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의심쩍은 부분이 많으니까요. 캐럴은 조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조의 일이라면 뭐든지 회방을 놓는데요. 특히나 조가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던 그 쇼핑몰 공연장 여기에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건 동물의 학대다 라고 행사를 취소하게 하고 또 그렇게 조는 점점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니까 열이 받죠. 그러니까 조가 인터넷 방송을 열어서 막 욕설을 난무하면서 캐럴을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정말 그렇게 둘은 그야말로 세계의 앙숙이 되어 가는데요. 이때 조가 캐럴이 전 남편을 살해했고 그 시신을 호랑이한테 밥으로 준 거다라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름의 복수였겠죠. 그런데 이 과정,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던 도중에 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덜미가 잡히는데 캐럴의 그 조직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캐럴이 아니었죠. 재력가였던 캐럴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상표권 침해다라는 이유로 조를 고소합니다. 그 상황이 조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지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다큐에 생생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 앞에 구세주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사업가 제프 로우입니다. 제프는 평소에도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돈 많은 자산가임을 어필했는데 막다른 길에 있던 조는 제프를 만나면서 손을 잡게 되고 동업을 맺으면서 간신히 이 동물원 운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제프 또한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복잡한 자금 문제로 다퉜고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면서 싸움의 승리자는 제프가 됩니다. 조는 자기가 평생을 바친 이 동물원, 물론 재산의 대부분까지 제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이게 모든 다큐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반전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2018년 FBI가 들이닥치더니 조를 체포해요. 살인 첨부 혐의. 도대체 그가 누구의 살인을 첨부했다는 걸까요? 바로 조의 영원한 앙숙 캐럴이었습니다. 실제로 조는 이 다큐멘터리 내내 막 시시때때로 캐럴을 내가 너무 증오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누가 제발 캐럴 좀 죽여달라라고 떠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살인 청부 혐의를 물을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조가 캐럴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FBI가 조를 체포까지 한 데는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죠. 다름 아닌 조의 동업자 제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앨런이라는 인물입니다. 제프에 따르면 조는 이 캐럴을 죽여야 한다면서 살인 청부를 해줄 만한 사람을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이때 동업자 제프가 알고 있던 전과자 앨런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가 앨런한테 $3,000를 주면서 캐럴 좀 죽여달라 했는데, 앨런이 마침 이걸 FBI에 신고를 했다라는 전개. 물론 조는 아주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죠. 아니, 겨우 $3,000, 그러니까 하나로 330만 원 정도로 내가 누구를 죽일 수 있냐? 그걸 부탁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황은 악화되면서 그는 결국 살인 청부에 동물학대 혐의까지 더해졌고 2019년 2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고요. 아이러니하게 살인 청부를 받은 앨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넷플릭스에서 타이거 킹이란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는 이 장편의 막장 다큐. 뭔가 대형 호랑이과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을 찍는 다큐로 시작이 됐지만 조 이그저틱의 캐럴 베스킷, 제프 로우, 앨런까지 예상 못할 인물들이 막 무자비로 등장하면서 결국 이건 희대의 범죄 다큐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가 물론 그동안 불법으로 멸종위기 동물들을 거래하면서 학대를 해온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살인을 청부했는지는 여전히 의혹에 쌓여 있어요. 조의 주변인들에 따르면 아무리 그가 괴짜라고 할지언정 살인 청부를 직접 할 만큼의 인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청자들 역시 넷플릭스를 보고 이거 뭔가 정부기관에 좀 허술한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어쨌든 조는 현재 교도소에 있고 끊임없이 항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편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큐를 직접 보신다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안에 과연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속에서 보이는 어떤 선한 얼굴과 사건이 파헤쳐지면서 발각되는 그들의 이중성은 정말 혀를 찰 정도였죠. 역대급 다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호랑이의 개체수가 전 세계에 있는 이 야생 호랑이 수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선 개를 입양하는 것보다 호랑이를 사는 게 더 쉽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중 겨우 6%만이 정부에서 승인받은 동물원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불법적으로 누군가의 애완용이 돼서 사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타이거 킹 이 이야기의 진짜 피해자는 바로 호랑이과 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추악함이 그 끝이 어디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